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외인 기관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잠깐 코스피는 쉬어갔지만 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역시나 FOMC 따른 그런 기대감이 상당했었죠. 네, 사실 FOMC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오히려 그것이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지난주 통틀어서 1.4% 상승, 코스닥은 1.8% 상승했는데 4주 연속 상승에 성공한 거고 글로벌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지표 동향은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원달러 환율, 미국 국제금리 소폭 상승하고 국제 유가는 보합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이슈 좀 살펴보시면 일단 9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점도표 내용으로는 올해 추가적으로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어서 시장 상승에 도움을 주었고요. 또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한국 항공우주 고등 훈련기를 미군이 해군이 또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요. 또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진출, 또 K2 전차의 중동 수출 전망 등으로 국내 방산주 전반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2,200억 순매도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조 8천억 원 이상 샀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에서도 매도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외국인 화학의약품 전기전자 유통 순매수했는데 유통업이 지금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로템 그리고 APR이 있었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현대차, 네이버, 알테오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만 1조 8천억 원, 쏠림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니까 상당했던 역시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이제 매크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원달러 환율이 벌써 1,399원, 거의 1,400원 돌파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새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강달러 영향일까요? 이게 사실 제가 한 주간으로 토탈을 보시면 사실 소폭 오른 건데 근데 이제 주 초반에 그 FOMC 영향으로 주 중반까지 달러화가 좀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1,370원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주변국들, 주요 통화, 엔화라든지 아니면 주요 유로존 화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도 달러 강세의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FOMC 직후에 따른 그런 되돌림이 나왔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 주신 엔화나 파운드화 그리고 유로화 쪽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달러를 끌어올렸다. 이 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 지난주 17일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발표가 됐었죠.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리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25bp 인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반영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파월 발언, 고용과 인플레 중에서는 고용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거기에 또 점도표에서는 올해 2회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또 이제 경제 전망, S&P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건 약간 모순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연준의 독립성이 조금 훼손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개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GDP 전망치가 올해 내년이 이제 각각 1.6%, 1.8%로 지난 6월 수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고요. 올해 물가 전망치는 사실 지난번과 동일했지만 내년 물가 전망치는 소폭 좀 상향을 조정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에 미치는 관세 영향 전망과 관련해서 직전 FOMC 대비 영향이 좀 크지 않고 좀 단기에 커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 고용시장이 더 이상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점도표를 보면 연준위원들은 올해 추가적으로 2회 인하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추가적 한 번 정도를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내년에도 한 3차례 정도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거리가 있고 약간 점진적으로 일어나겠다라는 결과가 나는데 아무래도 연준이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실업률 전망인데 올해 4.5%로 사실 지난 6월 전망치와 동일했고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는 오히려 4.4%, 4.3%로 0.1%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네. 이런 면을 보시면 이제 아직도 고용시장은 나쁘지 않다는 걸 해석하는 걸로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고용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이것이 내년 인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물가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인데 실제로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 금리 결정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결정 및 코멘트가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추가 2차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3년여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메이저 지수와의 상승 대열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달러 약세 또 금리 하락 추세도 이어졌습니다. 직후에는 그렇지만 다시 반등했죠. 지금 그래서 반등하긴 했지만 일단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한 달러 약세 실질금리 하락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또 금리 하락이라는 상당히 유동성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변화가 뭐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즉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한 강세장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강세장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뭐 비단 FOMC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이 전화 통화 상당히 좀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시장이 지켜봤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좀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PEC에서 본격적으로 좀 회동을 하겠다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뭐 APEC 수혜 테마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요 내용이 전화통화 중요한 내용이 뭐 2시간 동안 진행돼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오고 갔을 것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두 사람 모두 참석에 만나기로 했는데 미중 간 정상 만남은 이제 트럼프 2기 이후로는 이제 최초가 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또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뭐 했다. 이것도 8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뭐 틱톡 관련한 뭐 메가 합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중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 참석이 거의 확정된 것이 이제 가장 큰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4분기 증시를 좀 예상했을 때 강세장이 좀 지속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PEC 정상회에 대한 관심 증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9월 1일 날 4분기 증시의 하락의 근거로 소개해드렸던 재료가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그 전체가 이제 첫째가 이제 자사주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가 논의 시작되고 네. 10월 말에 아펙 회의에서의 흥행 성공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양호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사실 2014년 이후에 11년 만인 일인데 당시에도 중국 관련주 상승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 여행, 카지노, 중국 내수주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올해도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시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남북 경협주들도 10월 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시주석이 방한했을 때 그제 거기에서 좀 약간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중국 내수주,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쪽 다시 한번 좋은 그런 흐름 오늘도 이어갈 가능성 높고요. 또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 플러스 에이펙 관련 테마까지 오늘 주의 깊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육통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연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쯤 되면은 좀 한번 큰 폭으로 꺾이겠거니 했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통업 전체 지수로는 코스피 대비로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네. 그 안에서 대표적인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호텔신라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유통업종 내에서 백화점 및 면세점 종목 주가까지 양호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8월 소비자 심리 수치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111.4를 기록했는데 2017년 12월 기록한 112.1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이제 정부의 민생지원금 수혜 업태가 백화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 지급된 지원금도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네. 오히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실질적인 백화점 이용이 더 증가했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캐대헌 열풍으로 한국 방한 외국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특히 이들이 면세점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실질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방문하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서도 백화점을 방문해서 쇼핑하고 또 음식, 식품을 소비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요 백화점 업체들의 실질적인 외국인 매출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전통적인 명동 상권의 강남, 여의도 상권의 점포들은 더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위치한 점포를 가진 백화점주들이 주가 상승이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DF1 권역 면세 영업 중단을 결정했는데 네. 뭐 향후 매출 감소, 그다음에 뭐 위약금을 물어내야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항점 적자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 더 부각될 수 있고 경쟁사 신세계 같은 경우는 공항 측과의 어떤 유리한 조건의 협상 카드를 이제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면세점 종목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단기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주식 투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백화점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빈도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면세점 모두 수익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면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여행주 다뤄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 심리의 개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소비 심리가 유통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미쳐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럼 과연 이 유통업에서 추가적으로도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평가 종목으로는 롯데쇼핑을 볼 수 있는데 저평가요? 네. 네, 이제 밸류에이션상 저평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올해 주가가 34% 정도 상승해서 유통업종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부각된 종목은 아닌데 국내보다는 지금 해외상 매출 성장률이 좀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잠시 역성장했던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지금 11개월 선행 실적 기준 대비 PER이 8.5배, PBR이 0.15배로 절대적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던 매력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지금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할 때는 가전제품 수요도 동시에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네. 하이마트를 보유한 롯데쇼핑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세계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53% 주가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0만 3,500원은 지금 12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8.8배, PBR 0.45배로 이것도 역시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 중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경쟁사인 호텔신라의 인천공항역 면세점의 주요 권역에서 철수 결정이 협상 능력을 높일 수 있어서 반사익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 신세계가 유통업종 내에서 외국인 및 기관 수급이 가장 양호한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통업 관심 종목으로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신세계 차트만 봤을 때에는 이거 밸류가 좀 낮다
투자에 약간 물음표를 지어봤는데 PBR이 0.45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경제 전략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우선은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대거 좀 기다리고 있고요. 또 PCE 물가지수 우리가 마냥 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FOMC 들여다봤을 때 뭐 추가 2회의나 그다음에 1회의나 상당히 좀 위원들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PCE가 예상보다 높으면은 1회 이나에 그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좀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경제 이슈 뭐 지표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26일 날 미국 8월 PCE 물가지수가 될 텐데 네. 연준이 가장 선호하고 잘 보는 그 지표로서 예상보다 높지 않아야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주가의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자들이 좀 생각해 되실 부분은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쉼없이 지금 벌써 4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로 계속 쉼없이 상승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언제라도 어떤 재료가 조금이라도 나쁜 재료가 났을 때 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매수 기회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보통 이제 현금화를 미리 하실 필요는 뭐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들의 매매가 상당히 매물이 크게 나타난다면 이제 매수보다는 약간 동참해서 같이 좀 현금화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투자 전략이 좀 우선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는 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투자 전략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하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네. 미국을 또 방문하는 그 날에서 네.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매크로 지표 중에서 가장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은 역시나 이 연준의 최선호 물가 지표죠. 이 PC 가격 지수 반드시 이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범위를 벗어나는지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일 수가 있는지 데이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의 시작 이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